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실행해서 새 프리젠테이션 열어주세요. 바로 왼쪽 상단에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를 찾아보기로 찾아보세요. 시험장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 안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파일 이름의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 형식은 확장자 PPTX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과 전체 구성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출력 형태의 내용을 보고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디자인 탭의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열어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실행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크기는 와이드 스크린에서 A4 용지로 변경을 해주세요. 슬라이드의 방향은 가로로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화면의 크기는 맞춤 확인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보기 탭으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을 해주세요. 현재는 슬라이드 마스터 두 번째 것 선택되어 있죠.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을 해주세요. 슬라이드의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의 번호가 나타납니다. 샵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기본 상태로는 글자가 작기 때문에 14나 16포인트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상 검정으로 지정할게요. 왼쪽 아래는 하단 로고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단 로고 이미지에 대해서는 전체 구성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파일의 저장 위치는 문서 ITQ 아래 픽처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재 부록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을 풀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로고 2.jpg 파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컴퓨터 또는 시험장에서는 확장명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IF나 PNG처럼 다른 파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GIF나 PNG처럼 다른 파일 형식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파일 이름에 확장명 .jpg까지 입력을 해주거나 모든 그림되어 있는 것을 지정된 확장명 jpg니까 jpg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jpg 파일만 나타나죠.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삽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림 도구의 서식에서 왼쪽에 색을 눌러주세요.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한 다음에 그림의 회색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배경이 투명해지면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까지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세요. 슬라이드의 번호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보면은 슬라이드 1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만 나타나고 있죠.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삽입의 머리글 바닥글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슬라이드 번호는 체크를 하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적용을 누르면 슬라이드 1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위쪽에 제목을 설정할게요. 제목 글꼴과 도형 선 없음 지정만 전체 구성에 지시되어 있죠. 슬라이드 2에 나타난 도형을 보고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삽입 탭에서 도형을 열어줄게요.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형에 선 없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의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의 색상 채우기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색상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도형은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색상을 어두운 색 지정하면 흑백으로 변환됐을 때 어둡게 나타나고요. 색상을 밝은 색을 지정하면 흑백으로 변환됐을 때 밝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뒤쪽의 도형, 앞쪽보다는 많이 옅은 색이죠. 그래서 옅은 색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거나 다른 옅은 색 선택을 해도 되고요. 정답 파일을 같이 보고 있더라도 반드시 정답 파일과 같은 색상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앞쪽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도형을 찾아서 클릭을 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도 도형의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도형의 채우기 색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한 색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의 모양을 봤을 때 잘려있는 부분 모서리가 다르게 되어 있죠. 서식에서 회전으로 가서 상하 대칭 눌러주세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글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세요. 크기와 위치를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설정하기 위해서 글꼴을 궁서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찾으면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는 글꼴은 바로 그냥 궁서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40포인트, 글자 크기 키우고 줄이는 게 있으니까 줄이는 거 한번 누를게요. 40포인트 아니면 이렇게 직접 찾아도 되죠. 글자에 대한 색깔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정렬은 왼쪽 맞춤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 안 하죠. 텍스트 맞춤 이거는 세로 정렬인데요. 중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이 났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탭 가주세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왼쪽에 슬라이드 하나 나타나 있죠?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5번 눌러서 슬라이드 번호가 6까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이제 다시 슬라이드 1번 가주세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내용들 선택해서 딜리트키로 지워주세요. 슬라이드 1의 세부 조건 1, 2, 3번 있죠? 1번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홈탭에서도 도형 삽입할 수 있죠? 도형을 먼저 삽입하기 위해서 그림이 삽입된 도형 만들어야 되겠죠?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의 그림을 채우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열어주세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을 해주고 파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림 저장되어 있는 픽처 폴더에서 그림 1.jpg 파일 선택 삽입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투명도 0% 되어 있죠?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도형의 효과 지정되어 있죠? 그림 도구가 아닌 그리기 도구에 서식 가주세요. 여기에서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다시 삽입으로 가주세요. 이번엔 워드아트 삽입하기 위해서 영어로 써있는 워드아트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있는 것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을 해주세요. 먼저 영어 글자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다른 설정을 하기 위해서 ESC키를 눌러주세요. 커서가 사라진 상태에서 변환 작업을 할게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워드아트 스타일 가주세요. 텍스트 효과 열어주고 제일 아래 변환 열어주세요. 위로 기울기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이번엔 근접 반사 터치를 지정할 거예요. 반사로 가주세요. 반사 변형에서 근접 반사 터치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글꼴 수정하기 위해서 홈탭 가주세요. 궁서 아까 입력했었죠? 최근 사용한 글꼴로 나타나니까 바로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가 그라데이션 되어 나타나죠? 그라데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글자색 검정 지정하세요. 이제 크기 조절하고 위치 맞춰주세요. 세부 조건 3번 그림 삽입을 하기 위해서 삽입 탭 가주세요. 다시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로고 2.jpg 파일 삽입을 해주세요. 그림 도구의 서식에 색을 누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의 배경 회색 부분 클릭을 해서 투명하게 만들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하고 위치 맞춰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1은 끝이 났습니다. 2번으로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파일 저장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 저장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클릭 또는 컨트롤 S키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은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키로 지워주세요. 도형을 먼저 만들 텐데요. 아래쪽에 기다란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서 보면은 기본 도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도형을 드래그를 해주세요. 좌우 대칭을 해야 되겠죠? 그리기 도구에 서식 가서 회전으로 가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노란색 핸들 조절하면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크기와 위치 맞춰 놓으세요. 슬라이드 2에도 도형 선 없음 지정되어 있죠.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지정하세요. 색상은 여기도 색상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서 옅은 색, 짙은 색 그렇게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열고 기본 도형에서 해당 도형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앞쪽의 도형은 뒤쪽의 도형보다 진한 색 지정하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에서 진한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글상자 만들면 되죠. 도형 삽입해 보면 바로 도형에 글상자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커서가 안에 깜빡이니까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 놓을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3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 가주세요. 글꼴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 글자의 색은 따로 지정하지 않을게요. 이제 이것을 아래로 수직으로 3개 더 만들어야 되죠.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제하면 눈금선이 나타나서 줄간격 동일하게 복제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왼쪽에 1, 2, 3, 4 숫자 입력할 텐데요. 잘 보면은 숫자 1, 2, 3, 4가 일반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요. 로마자, 대문자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키보드에 찾으면 그 글자가 없죠. 첫 번째 1에 해당하는 글자 삽입 탭으로 먼저 가주세요. 여기에 기호라는 게 있는데 바로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숫자 1 입력한 다음에 지워보세요.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는 바로 기호 삽입할 수 있는데요. 현재 글꼴은 궁서 상태죠. 기호를 눌러보세요. 굴림 상태로 되어 있지만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위 집합 다른 거로 바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숫자 형식을 이렇게 찾아주세요. 그리고 1, 2, 3, 4 써있죠? 이를 선택, 삽입 누른 다음에 닫기 누르면 현재 글꼴인 궁서 상태에서 이렇게 글자가 입력되죠. 그런데 이렇게 매번 2, 3, 4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려면 도형 선택 그리고 한글 입력 상태에서 한글 자음 지읒키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탭키 누른 다음에 숫자 2번 클릭을 해주고 아래에도 3번이죠. 지읒 한자키 탭 그리고 3번에 해당하는 글자 그리고 지읒 한자키 탭 4번에 해당하는 글자 선택을 해주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 수정을 해주세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 마우스 드래그해서 글자만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클릭하세요. 현재 문서 선택을 해주고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4를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그림 삽입할게요. 삽입으로 가서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5.jpg 파일 삽입해 눌러주세요.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서식의 오른쪽에 자르기 있죠? 위에 자르기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자르기 상태 되면 마우스 드래그해서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 끝내는 것 ESC키 누르거나 다른 곳 클릭하면 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크기 조절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저장하고 슬라이드 3번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지읒 한자키 탭 누른 다음에 로마자 대문자로 1에 해당하는 글자 클릭을 해주고 나머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슬라이드 3, 4, 5는 아래 상자 사용을 합니다. 슬라이드 3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줄 내용 입력을 하고 엔터키, 탭키 순서대로 눌러주고 한 단계 들어가면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두 줄 입력을 해주고 이번엔 그냥 엔터키 누르고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텍스트에 글머리 기호와 문단 설정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먼저 블록 설정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로 가서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글머리 기호 선택을 해주세요. 글머리 기호와 글자 사이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죠. 보기에서 눈금자 선택이 되어 있다면 현재 화면 제 것처럼 위에 눈금자, 왼쪽에 눈금자가 보입니다. 사이 간격을 띄우는 것은 위에 눈금자에서 오각형으로 모양 있죠? 이걸 잡고 마우스 살짝만 움직이면 간격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문단 설정할게요. 홈탭 가주세요. 이번 문제에서 굴림이란 글꼴 처음 사용하죠?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줄 간격 1.5줄로 변경을 해주세요. 아래 두 개는 같은 글머리 사용하죠? 그래서 이 두 개 문단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후에 글머리 기호에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지정, 여기는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아래 한글로 된 텍스트 상자 만들기 위해서 크기, 위치 조절해야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면 방금 지정한 글자 크기가 다르게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도형 서식 있죠? 도형 옵션에서 크기 및 속성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자동 맞춤 안함 선택을 하면 글상자 크기를 줄여도 글자 크기는 변환되지 않습니다. 한 줄에 나타나는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보이도록 수정을 해주세요. 이제 컨트롤과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 한글로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한 줄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마우스 드래그해서 움직일 때 단어 단위로 이렇게 변환될 수 있습니다. 출력과 동일하게 맞추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에 홈탭에 단락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화살표 모양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한글 입력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 탭에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걸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조절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끝나면 높이도 살짝 다시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비디오 삽입을 해야 되죠. 삽입으로 가주세요. 오른쪽에서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 클릭을 해주세요. 픽처 폴더에서 동영상.wmv 파일 선택 삽입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조절하고요.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주세요. 비디오 도구에 재생 탭 가주세요. 시작 클릭할 때 되어 있는 걸 자동 실행으로 변경, 바로 옆에 반복 재생 체크를 해주세요. 파일 저장하고 4번 슬라이드 가주세요. 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지읒 한자키 탭키 누른 다음에 2번 먼저 입력하고 다음 내용 입력을 하면 되겠죠. 아래 상자에서 표 삽입 클릭을 해주세요. 열 개수 2로 변경, 행 개수 3으로 변경, 확인 눌러주세요.
표가 만들어지면 커서를 ESC 키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표 도구의 디자인의 왼쪽에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도 체크 해제해 주세요. 표 스타일 지정되어 있죠? 표 스타일의 목록을 열어주세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5를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4에 글꼴 글자 크기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어요. 홈 탭에 가서 글꼴을 도둠으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표 안의 내용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고 글자의 색깔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검정색 지정할게요. 그리고 텍스트 맞춤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위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클릭해서 표 안의 내용들 각각 타이핑에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해놓고 위쪽에 도형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왼쪽에도 도형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크기 위치 맞춰줘야 되는데요. 셀 너비도 조절해서 한 줄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되도록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셀 너비 조절하면 되겠고요. 왼쪽에 도형들 보면은 같은 크기의 도형이 3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각 행의 높이는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 도구의 레이아웃 가주세요. 셀 크기에서 행 높이를 같게 눌러주면 같은 크기로 지정되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위쪽에 도형을 만들 텐데요.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돼요. 홈 또는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서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에 만들어주세요. 슬라이드 4에는 도형에 테두리 지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테두리 있어야 되는데요. 도형의 윤곽선에서 검정으로 지정하세요. 테두리가 좀 진하니까 윤곽선에서 두께 얇게 지정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도형의 색상 지정 안 되어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 지정하면 됩니다. 앞쪽에 구분 써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앞쪽의 도형도 도형 윤곽선에 검정으로 하고 윤곽선 두께 얇게 지정하면 되죠. 반복되는 설정이니까 처음에 지정하지 말고 한 번에 드래그해서 같이 지정하면 조금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앞에 도형의 도형 채우기 색깔 조금 옅은 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글꼴 설정 앞에 도형만 해도 되고 드래그해서 같이 설정해줘도 됩니다. 아래 표하고 동일하게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의 색상은 검정으로 지정하세요. 정렬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은 도형은 중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글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내용을 입력할 때는 앞에 도형만 선택되어야 되죠. 바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두 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하고 크기를 넓혀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세요. 왼쪽의 도형, 글꼴 설정부터 다시 반복 작업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구분 써있는 도형,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 만들어 놓고 이 도형 가지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선 그리기 도구에 서식 가주세요. 왼쪽에 도형 삽입에 도형 편집 있죠? 열고 도형 모양 변경 눌러주세요. 사각형에서 바꿀 모양 도형 선택해서 클릭을 해주세요. 모양이 변경되었죠? 서식에서 회전에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채우기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서 종류는 선형, 방향을 클릭해서 선형 아래쪽으로 지정을 하고 각도는 90도, 그라데이션 중지점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진한색, 오른쪽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색이 다르게 되어 있다면 각각 중지점을 클릭해서 색상 변경을 해주면 되고요. 중간에 다른 게 있다면 선택한 다음에 중지점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왼쪽에 도형을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이제 저장하고 슬라이드 5번 가주세요. 제목 입력하세요. 여기도 지읒 한자키 탭 누른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글자 입력하고 그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상자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모든 차트의 종류를 콤보 선택을 해주세요. 출제된 문제에서 차트의 모양과 세부 조건의 데이터 서식 같이 봐주세요. 차트 아래 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업체 수는 계열 1이고요. 두 번째 줄 시장 규모는 계열 2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열 1은 기본 상태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세부 조건의 시장 규모 계열, 이거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열 2를 묶은 세로막 대형이 아닌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해서 변경, 보조축 체크해서 지정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나타나고 데이터 입력할 수 있도록 엑셀 창이 나타나죠.
차트의 가로축에 항목 1에서 4까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항목 5까지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항목 1에서 항목 5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블록 설정해주고 내용을 2019년까지 그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모두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6행까지 이렇게 파란색 선이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계열 1에는 업체수, 계열 2에는 시장 규모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계열 3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D열의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눌러주세요. 계열 1과 계열 2의 데이터들,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콤마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값을 입력할 때마다 아래 차트에 적용되어 나타나죠. 출제된 문제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나타나야 되죠. 컨트롤 1키 누를게요. 표시 형식을 일반에서 숫자로 변경,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에 체크, 소수자릿수 둘 다 필요 없죠. 그대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업체수와 시장 규모 데이터 모두 천단위 구분기호 나타납니다. 차트에서도 왼쪽, 오른쪽의 숫자에 나타나죠. 왼쪽은 기본축에 해당하는 업체수, 오른쪽은 보조축에 해당하는 시장 규모, 그 데이터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더 입력할 거 없죠. 그러니까 엑셀 창은 닫도록 할게요. 이제 차트의 종류 지정했고요. 차트 전체 글꼴과 외곽선 지정해야 되죠. 우선 크기를 출력과 동일하게 조금 키워놓도록 할게요. 차트의 글꼴 먼저 지정할게요. 홈탭 가주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키워줄게요. 글자 색깔 검정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차트 현재 선택되어 있으니까 외곽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죠? 차트 도구의 서식 탭 가서 윤곽선 검정을 지정하면 바로 선이 이렇게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 세부 조건을 보면은 차트 영역의 채우기 노랑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노랑을 지정할게요. 그리고 바로 아래 조건을 보면은 그림 영역의 채우기 흰색 되어 있죠? 그림 영역은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이 안쪽인데요. 마우스 올리면 그림 영역 이렇게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도형 채우기를 흰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부 조건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죠.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주세요. 서식 탭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지정을 해주고요. 테두리 지정되어 있으니까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하세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지정되어 있죠. 도형 효과 연 다음에 그림자로 가서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홈탭 가주세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 제목 써있는 걸 블록 설정한 다음에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 보면은 값 표시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차트의 모양이 출력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차트 모양부터 수정하고 그 다음에 값 표시 설정하도록 할게요. 차트의 바깥쪽 또는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영역 선택이 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되면 오른쪽 상단에 차트 요소가 나타납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출제된 차트를 보면은 차트 아래에 표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데이터 표에 체크를 해주세요. 표 아래 범위에 사라져야 되죠. 범위에 체크된 것 해제하세요. 그림 영역의 가로선, 눈금선이라고 하는데요. 눈금선이 문제에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눈금선도 체크 해제하세요. 우선 차트 요소는 닫아둘게요. 그림 영역의 왼쪽과 아래쪽, 오른쪽에 선이 나타나야 되죠. 그림 영역에서 설정하지 않고요. 왼쪽 숫자 여기에서 설정하도록 할게요. 서식 탭 가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을 지정하면 바로 왼쪽에만 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거 있나 확인할게요. 0에서 200 단위씩 변경되고 있고요. 최대값 1400. 여기에선 변경할 필요 없겠죠. 오른쪽도 동일하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숫자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을 클릭을 하면 바로 똑같이 선이 나타나는데 왼쪽과는 다르게 눈금선 지정되어 있죠. 출제된 문제에서 눈금선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대로 놓으면 되고요. 값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최소값 0이고요. 최대값 4만이 나타나야 되고 변경되는 단위는 만 단위로 변경되어야 하죠. 다르기 때문에 수정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축 옵션에 최소, 최대, 주 단위 변경할 수 있게 나오죠. 먼저 주 단위부터 변경하도록 할게요. 5천이 아닌 1만으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0에서부터 만, 2만, 3만, 4만까지 나타나죠. 최대값 4만, 최대값은 변경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바로 이 상태에서 그림 영역의 아래쪽에도 선이 나타나야 되죠. 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검정 지정하면 아래쪽에도 선이 나타납니다.
차트에서 이 꺾인 선형에 꺾여져 있는 위치에 나타난 표식, 이걸 그냥 하나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5개 모두 선택이 되어 나타나죠. 모양이 저희는 원형이었는데 출제된 문제에서는 마름모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서 채우기 및 선을 가주세요. 그리고 표식이 있죠. 클릭한 다음에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을 선택하고 형식을 같은 모양으로 변경하세요. 크기 지정되어 있다면 입력하면 되고요. 크기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상태는 너무 작기 때문에 10 또는 12 정도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도 잠깐 확인할게요. 아래 글자하고 비교하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너무 좁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차트 바깥쪽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막대 그래프 클릭 한 번만 하면 오른쪽에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나요. 출제된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너비 조절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에는 150 정도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막대 그래프 너비가 커져서 출제된 문제하고 비슷하게 될 거예요. 이제 값 표시를 할게요. 2019년 데이터 그리고 업체 수의 계열 이렇게 하면은 이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막대 그래프 선택되어 있으니까 2019년의 막대 그래프 다시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어 나타나죠. 오른쪽에 차트 요소 다시 열어주세요. 마우스 클릭하지 말고요. 데이터 레이블로 가서 오른쪽에 삼각형 클릭을 해주세요. 새로 나타난 메뉴에서 바깥쪽 끝에를 클릭을 해서 지정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차트 요소는 이제 닫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도형 삽입 남았죠? 도형 모양 삽입하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제일 아래 설명선에서 같은 도형 찾아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 만들어주세요. 도형에 노란색 핸들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출제된 문제처럼 이렇게 위치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도형에 스타일 지정되어 있죠? 서식의 도형 스타일의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도록 하세요. 도형의 글자 색깔 기본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색깔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정렬도 지정되어 있지 않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도 위쪽에 있으니까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변경. 이제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도형에 대한 설정, 세부 조건과 출력 형태 보고 비교해보면 모두 제대로 수정되었고요. 모두 끝이 났죠? 이제 슬라이드 6번 가주세요. 여기도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한글 지읒키, 한자키, 탭키 누른 다음에 숫자 4에 해당하는 로마자, 대문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아래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도형이죠.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도형 목록 만들어야 되는데 모양을 보니까 오른쪽에 도형이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도형을 오른쪽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을 움직여서 잘려있는 부분, 이 모서리를 출력과 비슷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6에는 많은 도형이 있지만 색상은 모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의 밝기, 어둡기 이 차이만 있겠죠. 그래서 서식에서 지정을 할 때 뒤쪽의 도형은 앞에 있는 도형보다 옅은 색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임의 색상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도형의 테두리는 실선으로 되어 있다면 모두 도형의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하고 윤곽선의 두께를 얇은 거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왼쪽의 도형 복제하면 되겠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오른쪽에 수평하게 이동해서 복제해 주세요. 서식의 회전으로 가서 좌우 대칭하면 같은 모양이 되겠죠. 이제 도형을 삽입할 텐데요. 먼저 스마트 아트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잘 보면은 제일 위쪽에 지식 베이스 써있는 이게 스마트 아트고요. 그 아래 자연어 처리에서부터 신경망까지 써있는 그게 스마트 아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형 만들기 전에 스마트 아트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 가서 스마트 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프로세서형에서 모양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모양이 이 세로 화살표 목록형이죠.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딜리트 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 거 선택 딜리트 키 눌러주고요. 다시 한번 선택 딜리트 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나만 이렇게 나타나죠. 우선 크기 비슷하게 조절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각 내용 입력하는데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각 줄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요. 스마트 아트 첫 번째 디자인은 3차원 만화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스마트 아트 목록을 열어주세요. 3차원에서 만화를 선택을 해주세요. 색 변경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글꼴 지정되어 있는데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도형과 스마트 하트 모두 동일하게 지정합니다.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 글자 크기, 더하기 표시가 있으니까 반드시 18포인트로 지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글자에 대한 색깔, 흰색, 검은색 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색상 지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하트 만들기 위해서 삽입으로 가주세요. 스마트 하트 열어주세요. 프로세스형에서 이번엔 조금 찾기 쉬울 거예요. 바로 모양이 보이죠?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글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한 줄로 입력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자연어까지만 입력하고 Shift 엔터키 누르고 처리 내용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전문가 시스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크기 비슷하게 조절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스마트 하트는 3차원 광택 처리 지정되어 있죠. 디자인 탭의 스마트 하트 스타일에서 3차원의 광택 처리 선택을 해주세요. 흑백이지만 회색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색상이 다른 거니까요. 색 변경해서 색상형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 가주세요. 여기도 위에 스마트 하트처럼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지정, 그리고 여기는 글자 모두 검정색으로 지정해야 되죠. 색상을 검정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아래에 나타나는 5개 도형은 모양만 찾으면 쉽게 작업할 수 있죠. 도형을 제가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각 도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이 도형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먼저 열어줄게요. 첫 번째 이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을 찾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위프트 써있는 이 도형, 순서도에서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요. 아래 별빛 현수막에 있죠. 자세히 보면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순서도에서 모양을 찾아서 만들어야 하고요. 파이썬에 해당하는 도형, 별빛 현수막에서 찾으면 되는데 모양만 보고도 쉽게 찾을 수 있죠. 자바라고 써있는 도형, 사각형 도형에서 모양을 찾아 입력을 하고요. 바로 옆에 자바스크립트 써있는 도형은 이 도형을 오른쪽으로 복제해서 회전만 좌우 대칭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같이 설정할 수 있는 것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블록 설정을 해주고요.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의 윤곽선, 여기는 검정에 두께 얇은 것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홈 탭에 가서 글꼴 모두 동일하게 굴림에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함께 지정하지 못하는 것 있죠. 각 도형을 선택해서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각각 색깔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모두 다 도형으로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도형도 어떤 도형을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형, 도형 목록에서 아까 얘기했던 별 및 현수막에 있는 도형, 이 도형을 찾아서 만들면 되고요. 아래 항온, 항습 써있는 이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하트 찾아서 만들면 됩니다. 오른쪽에 위치 추적 써있는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십자형 도형 선택해 만들면 되고요. 아래쪽에 GPS 써있는 도형,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 도형 찾아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전력 생산 이 도형은 모양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 도형은 노란색 핸들이 많이 있죠. 원래는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목록에서 보면 블록 화살표에서 이 도형을 찾아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아래쪽에 인공지능 신발 써있는 이 도형, 이거는 도형 목록에서 보면은 순서도에서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은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옆에 야간과 조명 써있는 이 도형, 같은 모양의 같은 크기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고 복제하면 되는데요. 모양을 먼저 찾아보면 이 도형은 수식 도형에서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명이 써있는 도형과 같죠. 그래서 조명 먼저 도형을 만들고요. 크기 만들어 놓고 위치도 조절해 놓고요. 이거를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왼쪽으로 복제를 해서 야간이라고 글자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기본 도형으로 가서 뒤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고요. 앞쪽에 추론 엔진 써있는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모양을 잘 보면 원통 모양이 있고요. 순서도에도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차이가 있어요. 먼저 원통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위의 색깔과 옆면의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도에서 모양을 찾아서 만들면은 위와 아래 색깔이 동일하죠. 위와 옆면의 색깔이 동일하죠. 그래서 현재 필요한 거는 원통이라는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은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에서 원통을 찾아 만들어주면 됩니다. 클라우드 써있는 도형, 여기는 글자가 저는 이렇게 텍스트 상자로 만들어져 있죠.
원래 이 도형을 만들 때 모양을 찾아보면은 순서도에 있는데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형을 먼저 만들고 나서 상하 대칭을 하는데요. 90도 회전이나 상하 대칭을 한 경우에 글자를 입력하면 글자도 같이 회전되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대로 입력을 하면 안 되고요. 텍스트 상자를 이 도형 위에다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다가 클라우드라고 입력해서 글꼴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조금씩 움직여서 뒤에 도형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에 대한 설정, 윤곽선에 대한 설정 같이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모두 동일하게 검정색 지정, 두께, 얇은 것 지정을 해주면 실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뒤쪽에 파선되어 있는 것 있죠? 그거는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홈탭에 가서 글꼴 굴림 18포인트, 그리고 항원항습 써있는 이 도형, 이거는 원래대로 흰색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또는 쉬프트 키 누르고 이 도형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택해서 빠지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도형만 글자 색깔 검정 지정을 해 놓으면 되고, 그리고 각각의 색깔 각각 선택해서 다르게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파선으로 되어 있는 도형, 여기는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상태,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 그리고 두께를 조금 두꺼운 걸로 1포인트 또는 그 아래쪽에 두꺼운 걸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과 GPS 왼쪽에 연결점으로 서로 선이 연결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도형 목록에서 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선으로 되면 안 되죠. 휘어져야 되니까 구부러진 연결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 추적의 왼쪽에 연결점 나타나죠.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 놓지 말고요. GPS 연결점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모양이 같은 모양이 된다면 그때 마우스를 놓으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나타나죠. 구부러진 모양은 노란색 연결점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 검정 지정을 하고 윤곽선의 두께가 조금 얇죠. 조금 두껍게 조절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과 끝에 모양이 바뀌어야 되죠. 도형 윤곽선에 화살표로 가서 시작과 끝이 원으로 되어 있는 것 클릭을 해주면 모양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모두 도형을 만들었으니까 왼쪽에 그룹화 만들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먼저 왼쪽에 모두 그룹화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도 모두 드래그해서 오른쪽 도형만 선택된 상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이제 왼쪽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애니메이션 순서가 1번, 2번 되어 있죠. 왼쪽 도형이 1번이죠. 이 도형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가주세요. 1번의 세부 조건을 보면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죠. 나타내기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 도형 선택하세요. 여기는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닦아내기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닦아내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효과 옵션으로 가서 오른쪽에서 이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부 조건, 출력 형태 맞게 모두 수정이 되었죠. 이제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요. 자신이 제일 취약했던 부분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